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자, 국민연금공단이 떴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이 실제로 떴는데 여러분들하고는 공고문 분석해 보면서 여러분들 특히 1차 서류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이 부분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고문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반기 국민연금공단 신규 직원 채용 공고를 보시면 일단 사무직, 그래서 사무직 합계 142명인데 전국권이 많이 뽑아요. 전국권이 응시 자격, 별도의 응시 자격은 없는데 82명을 채용을 하고요. 지사는 33명을 채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아예 지사를 전부 다 했다라는 거죠. 지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최소 5년 이상 근무 가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사직을 보시면은 재밌는 게 대부분 1년 이상 경력자예요. 이거는 대부분이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직 그리고 기술직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전산 관련 자격증 취득 후에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그리고 건축 같은 경우도 그렇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채용 인원은 이전 지역 전북 인재입니다. 전북 인재 채용 목표제 등에서 변동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전국 채용 인원의 30%에 달할 때까지 각 전형별 초과 합격이라고 얘기를 해서 마이너스 3점. 그러니까 커트라인보다 마이너스 3점이 되더라도 추가 합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인원 계산은 소수점 이하는 올림 처리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2월 되거나 또는 그 다음으로 미뤄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채용 모집 인원이 5명 이하이거나 이런 경우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니까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알리오라든지 이런 데서 지사에서 별도로 정규직 채용하는 것들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난 뒤에 뭐 보수라든지 근무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지원서 접수는 5월 16일부터 5월 23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만 접수가 되고요. 그리고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5월 24일부터 6월 9일까지 필기 시험 및 인성 검사는 6월 18일 날 시험을 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합격자 발표는 6월 10일 날 합격자 발표를 하고요. 6월 18일 날 바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 뒤에 시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지 않으면은 사실상 필기 시험을 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서류 전형 합격자는 필기시험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일 날 합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14일까지 생년월일이라든지 본인 사진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올려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사무직은 자기소개서, 교육사항, 자격사항, 공인, 어학 성적이 들어가는 거고요. 6급갑 심사기술 전산직은 자기소개서, 교육사항, 자격사항이라서 공인, 어학 성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요. 이 부분에서는 서류 전형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서는 전공만 잠깐 이야기를 드릴게요. 전공만 잠깐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실제로 통합의 국민연금법이라든지 사회보장론과 관련된 지식이 있는데 대부분 각 10문제 그리고 국민연금법과 사회보장론은 각 5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심사직 같은 경우는 우리 간호사분들이 많이 시험을 치십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간호사 관련된 그 간호사 시험 있잖아요. 국가시험. 거기에 들어가는 과목이 여기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서류 전형 기준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하고는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일단 NCS 기반 직무 역량 중심 자기소개서입니다. 20점이고요. 지금 현재는 총 4문항이니까 5점 정도가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육사항이 중요합니다. 교육사항이 지금 현재 사무직이 20점이고요. 그리고 6급 갑 30점입니다. 자, 사무직 같은 경우는 4개 분야 중 3개 분야를 선택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영, 경제, 법, 행정, 사회복지, 인문, 어문, 수학, 통계, 컴퓨터, 기타 직무 관련과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영, 경제, 법, 행정, 사회복지와 관련한 것들이 여기에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클릭하는 란이 있거든요. 클릭하는 란이 있어서 경영 경제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런 과목들이 다 들어가니까 이것과 관련된 경험, 이것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뭐를 보시면 됩니까? 이것과 관련된 과목을 적으시면 되고요. 법과 행정과 관련된 것들 같은 경우는 법학 개론이라든지 헌법이라든지 행정법 총론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호학 같은 경우라든지 전산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한테 보기 편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공고문 자세히 보기를 보면 서류 전형 기준에 자기소개서 항목도 나오고 직무 관련 교육 분야라고 나오는데, 이걸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직무 관련 교육사항에서 내가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반드시 참고하셔서 적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분야별로 최대 4개 그리고 총 10개 과목을 기재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3개 분야에 4개니까 12과목을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10개의 과목을 기재하더라도 우리는 20점을 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최대 4개까지 다 적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직이나 전산직 같은 경우는 4개 분야별로 택하지 말고 이 4개 분야를 다 기재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최대 4개라고 얘기를 하니까 16과목입니다. 그 중에서 총 15개 과목을 기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역시 여기에 맞춰서 최대 4개까지 맞춰서 그냥 적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20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학교 교육은 대학 학부까지입니다. 석사 받지 않는다. 요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직무 관련 자격 사항입니다. 직무 관련 자격 사항은 50점이에요. 50점인데 분야별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사무직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거의 없는 경우가 많겠죠. 사실상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이상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이거예요. 만약에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이 있고 사무자동화가 있어요. 사무자동화가 있으면 이 중에서 둘 중에 한 개 유리한 걸 적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 1이라고 해서 전산회계라든지 이런 것들 사회조사 분석사가 들어가게 되고요. 사무는 한국어나 한국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대부분 지금 현재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신 게 커말이라든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만약에 정말로 나는 국민연금을 꼭 가야 되겠다, 나는 사통합 전공을 무조건 공부를 한다 라고 하시면 사회조사 분석사를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기는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꼭
국민연금을 가고 싶어요 라고 하시게 된다면 사회조사 분석사, 왜냐하면 사회조사 분석사는 근로복지공단에도 들어가거든요. 근로복지공단에도 들어가니까 사통합 전공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저는 사회조사 분석사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사통합 전공을 해서 나는 국민연금이나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또는 근로복지공단이라든지 또는 심평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내가 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사회조사 분석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공인어학 성적은 10점입니다. 사무직에만 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토익 700점 이상이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심사직 같은 경우는 필수는 간호사라든지 이렇고요. 그리고 커말과 한국사를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 거의 만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무직이 문제인 건데, 사무직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상대평가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말고 커말이라든지 나는 한국사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00점 이상 가지고 있으셔도 여기에서 토익 스피킹이라든지 오픽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점, 그거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700점 이상이면 10점이 되더라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무조건 자격증 때문에 떨어지느냐, 자격증이 50점이니까 이걸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오히려 교육사항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사항 반드시 잘 적어주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는 뭐에 대해서 서류 전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서류 전형 뭐도 중요합니까? 자기소개서도 중요하고요. 자기소개서 20점이나 됩니다. 자기소개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공인 어학성적 10점 기본적으로 맞으셔야 되고, 그리고 교육사항 당연히 20점까지 맞으셔서 기본 40점, 50점에 직무 관련 자격사항 한 60점 넘고 70점 정도 되면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꼼꼼하게 서류 챙기셔서 여러분들 필기까지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하고는요, 또 국민연금 자소서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